네,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학생은 학업 생활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보다는 논란이 되는 부분만 콕 집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다미 기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성관계는요, 바로 이 학생의 친구가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 털어놓으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교사는 현재 교육청의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근데 정작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경찰의 처분입니다. 경찰은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미성년자와 중학생 제자가 서로 성관계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여교사와 남학생의 입장은 뭐였죠? 일단 이 여교사하고 네. 남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강압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고 네.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네. 경찰의 입장에서는 남학생이 여교사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남학생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면은 네.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13세가 넘었고 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성매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벌을 할 근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작년 6월 달에 이제 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니까 넉 달 됐다니까 딱 학기 시작하는 3월 달부터 3, 4, 5, 6 해서 네. 넉 달 만에 이 제자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네. 이 법적 문제보다 이게 도덕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법적 문제에 집중해서 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건지 경찰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는지, 사양이 있었는지, 행위에 이르게 된 계획이 충분히 검토 후에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여교사가 남교사였다면, 그리고 이 학생이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이었다면 과연 똑같이 적용을 했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여교사와 남학생이 진술한 내용을 정확하게 바꿔서 남교사와 여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남녀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 정도 나이까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결정한 나이가 13세 미만입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처벌을 하는 것, 그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인데요. 네. 이제 형법 305조에 보면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간음 추행할 경우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니 그때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라는 거고 네. 13세가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뭐 위계나 위력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처벌할 수 있지만 지금 나와 있는 진술대로는 4개월 사귀었고 그리고 서로 합의했다라고 하고 뭐 성매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또 위계나 위력 뭐 속임수를 썼다라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면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법 체계는 처벌할 수 없는 거고요. 다만 그렇군요.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네. 그 성적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13세라는 게 과연 오르냐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었고 네. 뭐 일각에서는 16세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게 된다.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아직 법 규정은 13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3세 이상이라면 아마 중학생부터를 보통 말하는 것 같은데 물론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어린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감정을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들 있는 집안은 아들 하나 완전히 앞길 막은 겁니다. 아마 그 부모들은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거 돌이킬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네. 실제로 나온 이 내용 중에서 둘 사이에 폭력, 협박, 성매수에 의해서 만약에 네. 문제가 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것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로 남성을 가상적인 가해자로 삼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계 위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여성의 무기 같은 경우는 협박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그 규정을 만드는데 조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성을 가상적 가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위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교육자로서 30대 여성이 10대 소년에 대해서 유혹을 했다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말이죠. 이런 형태의 그 사안들이 그 해외 토픽감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드물었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느냐. 네. 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아, 법적으로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 10살, 10대 소년하고 나하고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법을 좀 더 보완을 해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맞습니다. 꼭 법적 문제가 아니라요. 뭔가 이런 사건이 많아지는 만큼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변호사님, 13세 이상이라고 해서 꼭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있었더라고요.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로 네. 처벌을 하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아. 성적 학대로 인정해서 네. 처벌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6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대 학원장이 15살 여중생하고 성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당시에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했었고 네. 피해자 어머니가 검찰 항고를 했더니 이제 대구 고검에서 사건 재수사 명령이 떨어졌고 결국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 유죄 판결이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는 2015년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건은 30대 학원 여자 강사가 남학생 이제 만 13세 중학교 남학생이랑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네. 이 경우에도 합의된 관계는 맞지만 수치심을 느꼈다.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성적인 학대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징역 6개월이 이렇게 확정된 예가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아이들은 난 사랑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랑이 뭔지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그런 걸 알까요? 이 친구들 덩치 큰 하드웨어고 정말 성적인 가치관은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학대로 볼 여지가 이 사안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 저희가 심리학 그리고 법적 전문가들을 모시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비슷한 사안 같은데 어떤 사건은 무혐의가 나고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사건은 경찰, 검찰,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고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지금 이 앞서 본 두 가지 사건도 이제 성폭행으로 처벌이 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성적 학대 쪽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사안마다 이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구 학원장 사건, 여중생 15세 여중생과 성관계했던 사건은 여중생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했고 네. 그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건 아동 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이 네. 된 거고 그리고 2015년 서울 사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남학생이 네.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딱 13세 보더라인에 걸리는 정도의 나이고 네. 거기다가 이 학생이 사랑했지만 나 되게 수치심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관계에 대해서 뭔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징역형이 선고된 거고요. 이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번 사건도 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번 네. 사건은 조금 다른 게 좀 사교를 이제 어쨌건 사귀었던 기간이 있고 네. 지금 어쨌건 나와 있는 진술상으로는 그 피해자라고 하기 모르는 그 지금 성관계를 했던 그 남은 중학생이 네. 뭐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그렇게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네. 이거는 사안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를 파면시켜야 된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또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학생이랑 사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건데 법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학교도 저는 관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겠어요? 네, 저 말이 와닿습니다. 누구를 믿고 학교를 보내야 할까요? 진짜 이 교사가 계속 교단에 선다면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교단에 세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교육 당국에서 져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분리 조치를 해가지고 출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이 충북도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남자 교사에 대해서는 네. 파면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뭐 중징계 종류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네. 이 다 포함이 된 건데 만약에
파면이나 해임을 하지 않고 뭐 정직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교단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법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징계 결정이 이 사회적인 전반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하는 분들이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교육청은 이달 중에 징계위원회 회부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이 사건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